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호흡 운동과 기체 교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축 이완과 같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갈비뼈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갈비뼈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그런 운동을, 상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폐 밑에, 그러니까 우리 상체에서 흉부와 복부를 구분하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이 하나 있어요. 요 아래 그림에서는 요 막이거든요. 요 막을 이제 과거에는 횡격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막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할 수 있어요. 밑에 그림 잠깐 보세요. 지금 이 가로막은 이완을 한 상태입니다. 이완을 하면 길어지면서 위쪽으로 쑥 올라가게 되고요.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 짧아지면서 아래로 쏙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막도 상하 운동을 해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요 전체 공간을 가슴 공간, 이걸 한자로 흉강이라고 하거든요. 흉강, 그리고 더불어서 흉강 속에 있는 이 폐의 부피와 압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폐의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지면 그 압력 차에 의해서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폐의 압력이 우리 외부 공기 1기압보다 높아지게 되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폐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 이동을 유발을 시키는 게 갈비뼈와 가로막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기관이 있고요. 기관지 갈라져 있고요. 이렇게 세 기관지로 엄청나게 갈라져 있고요. 그 끝에 폐가 좌측, 우측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흉부와 복부를 그러니까 구분하는 가로지르는 이 가로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갈비뼈가 위로 상승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에 의해서 위로 상승할 때 동시에 이 가로막은 수축을 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흉강이라는 공간의 부피가 커지죠. 공기의 양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압력은 낮아집니다. 흉강의 부피가 커지고 공기 양은 똑같은데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기체의 압력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그대로 폐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흉강 전체가 넓어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서 폐가 부푸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자, 흉강의 압력이 낮으면 폐 안에도 공기가 있는데 바깥이 더 압력이 낮아요. 그러면 그 공기 압력 차에 의해서 이 폐가 바깥으로 이렇게 부푸는 힘을 받게 됩니다. 왜? 내부 압력이 더 세니까. 그래서 흉강 부피가 커지고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면 동시에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폐 내부의 압력도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폐의 압력이 낮아진 것과
외부 공기압 1기압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기체의 압력은 1기압입니다. 이 1기압이랑 비교했을 때 1기압보다 폐의 압력이 더 낮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외부에서 폐로 공기의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갈비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때 동시에 이 가로막은 이완을 하면서 위쪽으로 쭉 하고 늘어지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요 전체 가슴 공간의 부피는 작아지겠죠. 기체의 양은 동일한데 부피가 근육에 의해서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압력은 세집니다.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흉곽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연속적으로 폐에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서 압력이 높아지면, 자 보십시오. 여기 폐가 있고요. 이 전체가 흉곽 공간이에요. 여기가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요. 흉곽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폐도 부피가 작아지고 폐의 압력도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폐의 압력이 외부의 1기압보다 높아지면 공기의 흐름은 폐에서 외부로 형성되게 되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후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날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폐 자체는 근육이 없지만 갈비뼈의 상하 운동과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흉곽의 부피와 압력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폐의 부피와 압력도 달라지게 되고 외부와 폐의 압력 차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엔 기체 교환의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 교환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자, 한마디로 요렇게 외워주십시오.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요렇게 외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확산은 왜 우리가 한쪽에서, 교실의 한쪽에서 누군가 방구를 끼면 그 방구를 낀 사람 주변에 방구 분자의 농도가 높죠. 그 농도가 높은 경우에 농도가 낮은 곳으로 서서히 분자 운동에 의해서 퍼지는 현상이 확산이죠.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차에 의한이라고 했냐면 기체 분압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 압력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산소기체와 이산화탄소기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산소기체와 이산화탄소기체가 있는데, 자, 이때 산소기체의 압력,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압력을 단위를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왼쪽에 산소기체가 40이 있고 압력이 이산화탄소기체가 60이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산소기체가 60만큼 있고요. 이산화탄소기체가 40만큼 있습니다. 자, 이때 기체의 전체 압력을 따졌을 때는 왼쪽도 100, 오른쪽도 100. 전체 압력으로 따졌을 때는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기체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부분 압력 차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 기체끼리의 압력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산소 기체끼리 압력을 비교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압력이 더 크죠?
오른쪽이 크죠? 그러면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산소 기체가 단독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봅시다.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가 압력이 더 크죠? 왼쪽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기압과 전체 압력과 무관하게 이산화탄소끼리 압력을 비교했을 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산화탄소가 단독으로 이동한다, 확산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기체가 교환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동하게 돼요. 따라서 기체 교환의 원리는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이해해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 폐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폐포예요. 자, 그 다음에 폐포를 지나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얘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입니다. 오른쪽에다가는 조직세포를 한 3개 그려줄게요. 자, 얘가 조직세포예요. 그리고 조직세포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도 한번 그려줘 봅니다.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심장을 그려주셔야 돼요.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총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액순환 경로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순환 경로를 외울 때 선생님이 어디부터 외우라고 했었냐면 좌심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좌심실. 왜? 좌심실은 심장벽이 제일 두껍다. 여기서부터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좌심실에서 펌프질을 하면 그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갔다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좌심실에서 펌프질을 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혈액은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화살표를 쳐주죠. 이 혈액은 조직세포에 산소기체를 공급해주고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혈액은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그랬죠. 이 혈액 속의 산소의 분합을 따지면 혈액의 산소 분합이 조직세포보다 분합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 방향으로 이동.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분합차를 보면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 분합이 혈액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동. 이렇게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기체가 반대 방향으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게 되죠.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정맥혈로 바뀐 요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좌심실의 대각선 반대 방향 여기 우심실로 돌아갑니다. 이 정맥혈은 우심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명칭을 잘못 썼네요. 명칭 수정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그 밑에 우심실로 들어간 다음에 우심실 역시 심장벽이 근육층이 두껍습니다. 펌프질에 의해서 이 혈액을 좌우에 있는 폐로 보내게 돼요. 우심실에서 펌프질을 하면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동맥이 갈라지면 모세혈관이 됩니다. 요거는 좌측에서도 여기 우측에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동맥이 갈라져서 모세혈관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이 갑니다.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혈액이랑 폐포 속에 있는 공기 중에 어디가 분압이 높을까요?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반대로 산소의 분압은 어디가 더 높다? 폐포 속에 산소 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압이 높은 데서 분압이 낮은 데로 산소는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반대 방향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 정맥혈은 다시 동맥혈이 됩니다. 동맥혈로 바뀌어가지고 폐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우심실의 대각선 반대 방향인 좌심방 이쪽으로 쭉 돌아갑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온 동맥혈은 좌심실로 내려가면서 다시 온몸 순환 경로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체크해 봅시다.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의 방향. 뭐냐?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의 방향.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요 내용을 위에 표에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체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모세혈관과 온몸의 조직세포 사이에서 봅시다.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반대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동을 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 산소 기체의 분압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폐포에서 제일 높고 모세혈관의 그 다음으로 높고 조직세포는 끊임없이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 기체 분압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쇽 이렇게 이동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왜 이렇게 이동했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기체 분압이 어디가 제일 낮냐? 폐포가 제일 낮아요. 끊임없이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으로는 모세혈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노폐물로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기체 분압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혈액에서 폐포로 이동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 운동과 기체 교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